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5강에서 이제 명사 부분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죠.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종류는 이제 저번 시간에 봤었던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와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좀 세분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뭐 보통 명사와 그다음에 집합명사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그죠? 셀 수 없는 명사 파트에서 또 세 개 있었죠, 그죠? 물질명사, 고유명사, 뭐 추상명사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명사의 분류를 좀 봐보면은 명사의 분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유명사, 추상명사, 그 다음에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라고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명사, 추상명사, 그 다음에 물질명사 3가지가 불가사명사였고요. 그 다음에 보통명사, 집합명사가 가사명사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고유명사 먼저 한번 봐보면은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름 있죠, 그죠? 여러분 이름도 그렇고 제 이름, 뭐 김진원이라는 이름, 요 이름도 고유한 이름이죠. 이런 애들을 바로 고유명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이라든가 뭐 일본, 그죠? 서울, 재팬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요일 같은 애들 나타날 때도 썬데이, 먼데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고유명사라고 부르죠. 이제 썬데이, 먼데이는 왜 고유명사야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날짜 이름이잖아요, 그죠? 월요일,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것들 날짜의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보고요. 고유명사화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이 고유명사화 시킨다라는 거는 원칙대로 쓴다는 얘기죠.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예제 한번 봐볼까요? Jane left for New York last Monday. Monday라는 애, 그죠? Monday라는 애가 고유명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월요일에 대해서 이름이 될 테니까, 고유한 이름이 될 테니까. 그래서 Monday에 대문자로 M 써주고 있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under를 붙이지 않고 under는 붙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형.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으니까 복수형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불가산 명사니까 셀 수 없다. 그래서 복수형은 없다. 자, 중요한 거는 under가 지금 붙지 않는다라는 거. 뭐 이거 이제 밑에 지금 예제에서는 좀 틀린 예외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원칙 자체는 under는 붙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제 다시 보면은 고유명사가 지금 몇 개 나와 있나요? 3개 나와 있죠, 그죠? 제인이라는 애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뉴욕이라는 애, 그죠? 어떤 지역의 고유한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3개가 고유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고유명사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위에 굉장히 널리고 널린 게 다 고유명사예요. 여러분 이름뿐만 아니라 지역 이름, 그죠? 그다음에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날짜 이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 고유한 것들이 전부 다 고유명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원칙이 될 텐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용법이 바로 이제 고유명사를 보통명사처럼 그냥 일반 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죠. 셀 수 있는 가산명사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언더를 고유명사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때 이렇게 가산명사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썼을 경우에 의미가 약간씩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 wish to become a Nelson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넬슨이라는 넬슨 제독을 말하죠, 그죠? 넬슨이라는 사람을 나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넬슨 자체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넬슨 같이 뭐 훌륭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넬슨 자체가 붙여서 넬슨 제독이 될 텐데 넬슨 제독 자체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가 붙어서 넬슨 같이 훌륭한 뭐 이런 의미죠. 그런 능력을 가진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를 붙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유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 같은 사람, 뭐뭐 같은 것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are three Johns in our class. 자, 얘는 약간 또 틀리죠? Three Johns. 존스는 셀 수 없는 명사, 고유 명사인데 three라는 애가 붙어 있고요. 존 뒤에 또 s까지 붙어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그죠? 보통 명사처럼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죠, 그게? 얘는 지금
고유명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요. 왜 이렇게 쓰였을까? 지금 그 책의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존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죠? 존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우리 클래스에 몇 명 있다는 얘기야? 3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도 이제 뭐 클래스라든가 뭐 아니면은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보면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많잖아요. 그 김씨라든가 이씨라든가 박씨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뭐 김씨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딱 손꼽아봐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 그죠? 성씨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럴 경우에,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써서, 이렇게 three Jones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The bakers are kind to other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실수네요. bakers에서, 지금 얘는 이제, baker,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지금 틀리죠? 그죠? 베이커는 여기서 사람 이름입니다. 베이커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 이름 뒤에다가 S가 붙은 거죠. 여기서는 이제 베이커 가족, 베이커 가문, 뭐 베이커 씨 부부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지금 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123페이지에서 The bakers are kind to others. 베이커 씨 가족이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others에게 친절하다. 자, 여기서 지금 베이커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베이커 씨, 우리 여러분 가족들 보면 성씨 다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성씨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무슨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버님의 이제 성씨를 따라서 무슨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커 성을 가진 가족이 되겠죠. 그 가족 자체가 다 사람들한테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 형태로 쓰일 경우에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가족에는, 그죠? 그 가족 구성원들 다 베이커라는 그죠? 성을 가질 테니까 당연히 S를 붙여줘야 된다. 여러 명이 다 베이커일 테니까요. 그죠?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 자체는 그래서 뭐 베이커 씨의 가족, 아니면 베이커 씨의 집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밑에 코드 한번 봐보죠. 토요타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토요타라는 애는 이제 회사 이름이죠. 토요타라는 애는. 근데 이제 토요타 자체가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자동차를 나타내는 이름처럼 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 father had two Toyotas라고 했을 경우에 토요타 자동차 2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토요타는 회사인데 회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회사의 제품을 갖고 있는 거죠. 즉 회사의 자동차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3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모모의 저작품 아니면 모모의 회사의 제품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처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 명사 부분은 이제 좀 됐고요. 그 뒤에 추상명사를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명사를 봐볼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명사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상명사, 추상 자체가 뭐죠? 개념을 말합니다. 개념, 추상 자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experience, success, education 전부 다 얘네는 형태가 없죠. 그죠? experience, 경험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success,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공한 사람을 보면 성공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석세스라는 거는 그냥 개념이죠. 우선은 개념이에요. 그죠? 뭐 성공을 한 사람 이거는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일 뿐이고요. 성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따로 봐야 되겠죠.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개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합니다. 불가산명사 취급을 해요.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앞에 고유명사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보통 명사화 시켜서 셀 수 있는 애처럼 사용을 합니다. on the를 붙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복수형으로 쓸 때. 그래서 밑에 예제 나와 있는 거 he has had many old experiences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기서는 지금 그 추상명사에 지금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가 될 텐데 추상명사에 s가 붙어 있어요. experience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s가 붙으면 안 되죠. 요 뒤에 그죠? 요 뒤에 붙으면 안 되는데 지금 붙어서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왜 그런 거냐면은 추상명사 자체는 말 그대로 개념입니다. 개념이 될 텐데 그 개념으로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개념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 실제로 겪은 경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겪은 어떤
사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 개념 자체도 셀 수 있게 지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앞에 many old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이상한 경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경험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he라는 사람이 진짜 직접적으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좀 아마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추상명사 같은 것들, 이 개념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의식 구조하고는 외국어 영어 쓰는 사람들하고는 약간은 좀 틀려서 이 추상명사 같은 부분은 약간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알아두실 때 experience는 그냥 개념만을 나타낼 때요. 그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경험은 어떤 특정한 경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에게는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죠? 일에는 경험이 중요해.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어떤 특정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경험은 특정한 경험이죠. 이상한 경험을 했다라는. 그죠? 어떤 특정한, 추상명사에서도 어떤 특정한 것들, 그죠? 특정한 무언가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영어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애들. 얘네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of 더하기 추상명사는 형용사랑 똑같이 쓰입니다. 자, it is of great use to me. 자, 굉장히 좀 어색한 문장이고 잘 못 들어본 문장이죠. 근데 of great 자체가 형용사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great, great use to me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of great use to me. 자,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of 다음에 추상명사로 use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use라는 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use는 사용이라는 의미로, 사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 앞에 of가 있기 때문에 use의 형용사 형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그래서 의미 자체는 useful과 같은 거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맞습니다. of 더하기 use 이렇게 쓰였다. of 더하기 추상명사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의 형용사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use라는 애가 useful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도 이제 124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A man of science may not make money 라는 형태 나와있죠. of 더하기 추상명사 자체가 man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라는 의미, A man of science 자체가 의미가 과학자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science라는 애는 형용사로 쓰여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scientific이라는 의미로 쓰여야 되는 게 더 어울리긴 하는데 of science 형태로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로 쓰더라도 의미는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애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애는 단독으로는 안 쓰이고 명사를 붙여서 써야 되죠. 그죠? 그게 원칙인데 더라는 애가 앞에 붙으면은 그냥 명사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뭐로요? 추상명사로 써요. The truth, the good, the rich. 책에 나와 있죠. 그죠? The true는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truth가 명사고요. 그죠? the true 했을 경우에 진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 good 같은 경우에는 좋은이 아니라 선이란 뜻이죠. 선. 그죠? the rich는 뭐 부자인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가 되겠죠. 부. 이렇게 추상명사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밑에 예입니다. The film is full of strange and the horrible 이라는 애가 나와있죠. The strange라는 애하고 The horrible이라는 애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horrible하고 strange는 전부 다 이상한, 그 다음에 horrible은 공포스러운, 무서운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그 앞에 더라는 관사를 붙이고 나왔어요. 관사는 원래 명사 앞에 붙는 건데 이렇게 형용사 앞에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추상명사로 변했구나, 이상한 것, 그죠? 아니면 horrible은 더 스트레인지는 이상한 것, 그죠? 그다음에 호러블은 무서운 것,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쓰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추상명사는 좀 정리가 됐고요. 보통명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통명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뭐 할 게 없습니다. 보통명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주위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명사들이 있죠. 그죠? 물체나 사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보통 명사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겠죠. boy, horse, tree, book, apple 전부 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이 되죠. 사물이나 아니면 동물 뭐 이런 애들이 되겠네요. 사람도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통 명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명사에서 봐주실 거는 하나입니다. 이것도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명사, 복수 보통 명사가 되겠죠. 복수의 의미로 보통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 그 앞에서 우리 지금 바로 전장에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 명사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 명사로도 쓰이고 복수 명사로도 쓰입니다. The rich 아까 뭐라고 했었죠? 부라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the rich는 부가 아니라 부자인 사람들을 나타내요. 여기서 the young 어린 아이들이 되겠죠. the old는 노인들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복수 명사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보실 때는요. 문장 자체를 한번 보시면 돼요. 문장 자체를 보고서 얘가 선으로 쓰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우선 리치를 한번 봐볼까요? 부로 쓰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부자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건지를 알고 싶으면은 해석을 해보고서 둘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집어넣고서 더 어울리는,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애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장처럼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라고 했을 때 부라는 것이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부가 어떻게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부자인 사람들이 행복한 감정을 느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는 추상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거도 We have to respect the old 했을 경우에 이 the old라는 애, old는 나이든 뭐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더가 붙어서 마찬가지로 복수명사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집합명사가 될 텐데 집합명사는 말 그대로 사물의 집합체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같은 것들이 집합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집합명사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뭐 많이 집합되어 있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우리 보통은 이제 학생들은 클래스에 집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는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 가족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는 어떤 단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애들이 바로 집합명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커미티, 뭐 위원회라는 뜻이죠. 뭐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패밀리, 가족, 뭐 클래스는 뭐 잘 알겠고요. 학급, 퍼블릭, 뭐 대중들을 나타내죠. 이렇게 집합을 나타내는 여러 개들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그런 명사들을 바로 집합명사라고 얘기를 한다. 자, 중요한 거는 집합명사는 원칙적으로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얘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패밀리라는 애는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가족 안에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생각하면 얘는 복수명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eople 같은 애들. people 같은 애들은 복수죠, 복수. 원래 복수가 맞는데 family는 복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밑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family는 물론 이제 가족 구성원이 2명 이상이 될 테니까 가족하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복수명사처럼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냥 가족이라는 그 단체, 집단만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is family are가 아니라 is라고 쓰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틀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항상 복수 취급하는 집합명사들이 있어요. 또 꼭 이런 놈들이 있죠. 그죠? 캐틀이나 포리스나 피플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했었던 얘기죠. 피플이라는 애는 뒤에 s가 붙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얘는 복수 취급하죠. 그래서 people says가 아니라 그죠? people says s 붙지 않고요. 그냥 people say that he's a good doctor 이 형태로 써주는 게 옳겠다. 자, 집합명사는 요 정도만 지금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 뭐 그 외에도 뭐 책에는 130페이지에 뭐 네이션도 나와 있고요. 뭐 헤어도 나와 있고 그렇긴 한데 책 보시고 그냥 이해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볼 게 이제 물질 명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질 명사는 얘네도 뭐 그렇게 많이 봐줄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봤었죠. 그죠? 뭐 단위 갖다가 무언가를 한다. 그죠? 이 물질 명사들은 형태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죠?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어가 있어야 돼. 우리 물 같은 거를 그냥 놓고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만지거나 막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컵에다 이렇게 떠야지만 그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세 줄려면은 이러한 컵이라든가, 그죠?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줄 수 있다는 얘기. 한 컵, 두 컵, 세 컵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예제들 재료나 기체나 액체나 식품, 광물, 뭐 기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연히 뭐 물질 명사가 되겠죠. 뭐 우드, 글래스, 실크 이건 뭐 어떤 것들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애들, 에어, 가스 전부 다 기체죠. 액체, 워터, 오일, 밀크, 와인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 식품, 슈거, 버터, 브레드, 커피 얘네들도 전부 다 셀 수 없는 걸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광물, 골드, 실버, 쿠퍼 자 이런 애들도 당연히 다 셀 수 없는 거고요. 기타로 봤을 때 머니 특히나 머니 같은 거 돈 셀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세는 거는 돈을 세는 게 아니라 지폐 같은 것들을 세는 거죠. 그죠? 동전이나 지폐를 세죠. 돈을 세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세는 게 아니라 지폐를 세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손에 잡혀 있는 그 1,000원짜리 그죠? 지폐를 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 그죠? 매돈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지만 뭐 돈이라는 것 자체 그죠? 돈이라는 것 자체는 셀 수가 없겠죠. 그죠?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달러도 있고 그죠? 뭐 엔화도 있고 굉장히 많죠. 얘네들은 그래도 셀 수 없는 어떤 개념 비슷한 거 물질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파이어도 마찬가지, 초크나 소프, 비누도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걸로 보셔야 되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고를 해주실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셀 수 없기는 없지만 단위를 사용하면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거는 뭐 공기통에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뭐 공기 한 통, 두 통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죠? 워터 같은 것들은 액체 같은 것들은요. 워터는 뭐 한 컵, 두 컵. 그죠? 오일도 마찬가지, 밀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잔, 두 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있겠고 와인도 한 병, 두 병. 이렇게 하면 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병이나 컵이나 잔, 그다음에 뭐 종이 같은 경우에는 몇 장. 그죠? 종이는 몇 장.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죠? 뭐 빵 같은 것들 있죠. 빵 같은 것들은 덩어리, 그죠? 조각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죠?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단위를 통해서 세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we can live without air and water. 자, 이렇게 썼을 경우에가 옳은 거죠. 그죠? air라는 애, water라는 애,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 어나 on도 안 붙고요.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이 쓰여야 돼요. 그죠? 이 형태로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굳이 얘네들을 복수로 써주고 싶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요. 어라는 애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 달려있죠. 왜? 글래스는 셀 수 있는 단위니까, 그죠? 그래서 물 한 잔이라는 의미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잔 아니라 두 잔도 가능하죠. Two glasses of water, 그죠? 세 잔은 three glasses of water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그죠? Could you bring me waters, three waters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새 물을 가져오시오. 이게 아니라 새 물이 아니라 물 세 잔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Marie brought boat, three cakes of soap. 자, 여기서는 이제 소프 비누라고는 하는데 케이크는 여기서는 뭐 먹는 케이크가 아니라요. 뭐 비누는 뭐 한 장, 두 장 뭐 이렇게 세죠, 우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뭐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ree cakes 했으니까 세 장이 되겠네요. 비누 세 장을 메리가 샀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프만 그냥 소프를 비누를 그냥 샀다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단위를 꼭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질 명사 자체에서는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제 다뤄봐야 하는 명사 자체 내에서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요. 각 명사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을 한 것처럼 각 명사가 셀 수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셀 수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랬을 경우에 셀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한다. 그죠? 셀 수 없는 애도 어떻게 어나 언 같은 애들이 붙으면은 셀 수 있는 걸로 가끔씩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특히나 뭐 이제 단위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은 이것도 이제 셀 수 있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예외 같은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명사 자체가 명사라는 거 하나도 너무 지금 복잡하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해만 잘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수업 내에 한 것처럼
가산명사, 무가산명사 하고서 3개, 2개 이렇게 나눠서요. 이렇게 해두시면은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명사 지금 제 5강인데 그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형용 관사가 되겠네요. 그죠? 관사 6장 이제 관사 부분에서 관사를 이제 자세히 명사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